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2020년 1월 13일, 한국은 1월 14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송까지 좀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녹화 방송인데요,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플 XRP는 디지털 자산이다, 이렇게 제목을 가져왔는데, 이제 빵형이 가져왔던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이제 글을 남겼었죠. 근데 이 글을 남겼는데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짧게라도 남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이 뉴스를 보시고 증권과 디지털 자산의 의미를 잘 모르신다면 암호화폐보다는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암호화폐는 실생활의 사용이 제일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암호화폐에 우리가 왜 투자합니까? 결국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걸 그런 미래의 화폐를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생활에 사용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만약 증권이라면 실생활에서 사용 당연히 못하겠지요. 진짜 이게 XRP가 증권이라면 실생활에 사용이 못하죠. 그렇죠? 증권과 같은 형태로 된 토큰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사용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 순환이 아니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빵형은 증권으로 생각해서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빵형의 말의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모든 것들은 차후 법정과 규제자들을 통해서 밝혀지겠죠 라고 이제 글을 썼는데 29분이 이제 보셨고, 네, 코인찬수님이 15일 이후에 좋은 흐름이 갈 것 같네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15일 날에 바로 이제 내일 모레죠, 미국 시간으로 내일 모레인데 첫 협상이 이제 법원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뭐 짧게 보면요, XRP가 증권 토큰이 아닌 세 가지 이유를 이제 강조했다고 합니다. 빵형이. 그래서 XRP는 리플사와 독립적인 존재다.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XRP는 독립적 오픈 소스 기술로 리플사가 파산해도 생태계는 지속된다는 주장. 다 아시죠? XRP 보유가 리플사 소유권 지분 보유를 의미하지 않음. 이게 바로 이제 증권이 아니라는 의미죠, 이게 바로. 그래서 리플사는 하나의 민간 기업일 뿐이다. 그래서 리플사 XRP를 보유했다고 해서 리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우리 XRP 팔아가지고 리플사가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거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증권으로 좀 보면서 증권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유틸리티입니다. XRP는 이제 브릿지 역할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제 데이비 숄츠가 이런 말을 했죠.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비 숄츠가 예전에, 여러분 그 기사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데이비 숄츠가 애플의 아이폰과 같다라고 했어요. 아이폰.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폰을 보유를 했을 때 수익을 바라고, 그쵸, 보유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 이제 보유를 하는 거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아이폰과 같은 그런 이야기다. 그리고 또 XRP는 석유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빵형인지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석유 아니면은 그 기름과 같은 존재, 차의 그 원동력을 돋구는 그런 기름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결국은 이제 사용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으로도 기름으로도 이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그쵸, 아이폰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실생활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죠. 지분을 보유하는 게 아니고, 잘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잘 못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굳이 그렇게 리플사의 소유권을 지분을 보유하는 게 아닌, 그냥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토큰 개념. 결국은 프로덕트라고 이제
어떤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상품. 어떤 회사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이 리플사의 그 상품이 리플사의 상품이 바로 이제 XRP라는 거죠. 물론 기술 플랫폼을 제공을 하지만 거기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XRP라는 거죠. ODL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XRP는 투자 수단이 아닌 디지털 자산이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XRP는 투자 수단이 아닌 이 말은 바로 이렇게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증권 같은 그런 투자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 자산, 바로 돈, 이런 돈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XRP는 기관, 글로벌 자금, 이체 등을 지원을 하고 있다. 바로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권형 토큰과 달리 실생활 활용이 가능한 토큰 개념. 그래서 증권형 토큰을 실생활에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증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식 같은 거를 여러분 주고받고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냥 매도 매수해서 그냥 받는 것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암호화폐는 전체적으로 지갑으로서 이동이 가능하고, 그쵸? 어떤 누가 누구에게 주든, 그쵸? 어떤 각 개인에게 바로 코인을 넘겨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증권형 토큰이 될 수가 없죠. 지분이 소유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생활에 사용이 되는 거면 저 브릿지 역할로 사용을 하든 직접 XRP로 페이먼을 지불을 하든 실생활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다. 결국 자산으로 들어가는 게 더 현명한 그런 뭐랄까 그런 증권형보다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디어에 따르면 XRP는 현재 증권형 토큰 여부 집단 소송에 휘말려 있다. 지난해 8월 투자자 브래들리 소스텍은 리플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불법적으로 대중에게 판매했고 토큰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투자자에게 심어줬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코인들도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XRP만 이렇게 했다고 이제 법적으로서 이제 소송이 들어간 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너무 XRP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법원에서 이를 심의 중이며 15일 첫 협상이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XRP가 머니그램을 통해서도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그렇죠? 우리가 증권 같이 투자를 임해서는 안 된다. 늘 실제로 실사용이 가능한 이제 그런 그런 코인을 찾고 디지털 자산으로 삼는 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브릿지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XRP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XRP가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결국 브릿지 효과로서 큰 돈을 송금을 하거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게 된다면은 개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거는 실생활이 얼마나 XRP의 그 생태계가 얼마나 커지냐, 실생활이 정말 되어지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미래를 보고서 XRP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금융처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하실 때도 유념해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오늘 이거 뉴스를 보면 미국의 CFTC 위원장이 XRP SEC 증권형 토큰 분류될 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가지고 되게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법적인 판단이 15일날 법적인 그 소송이 나오잖아요. 지금 법정 협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어디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규제자들도. 왜냐면 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보면은 요 CFTC 위원장이 해당 미디어와 인터뷰 중에서
미 증권위원회가 리플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만 보면 말한 것으로 나타나죠. 근데 자세하게 밑에 또 풀어주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 증권형 토큰은 SEC가, 그다음에 상품 분류 토큰은 CFTC가 감독하고 있다. 그 CFTC가 이제 상품 분류 토큰 이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거죠. 기존대로 XRP가 상품형으로 CFTC의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증권형으로 분류 SEC 규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이겁니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그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뿐이지 확정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현재 CFTC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라며 당국은 선물 시장 발전, 투자자 이익 증대 차원에서 두 디지털 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CFTC가 허용한 건 맞긴 맞죠. 두 가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법적인 15일 날 법적인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XRP가 증권이 아니고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만 받게 된다면은 상품형이나 아니면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밑바탕은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법적인 요 소송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루어지는 순간에 가격이 순간 펌핑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오늘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려보게 되었고요. 리플 XRP는 디지털 자산이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빵형이 얘기한 것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죠. 실생활에 정말 사용이 가능하냐 이걸 계속 리플사의 그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증권처럼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 여러분 판단하시고 좋은 투자를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고요. 짧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